자, 20페이지 21번.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점 아닙니까? 공유제보다 비극. 비극이니까 서로 손해보는 거야. 공멸. 고로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고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그 얘기겠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게 공유제 비극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공유제니까 다른 말로 공유제가 되겠지. 이제 공유제 이런 거. 비극이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겠네. 실패. 그리고 공유제도 공공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실패가 된다? 시장 실패. 무슨 실패? 시장 실패. 그리고 실패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쁜 거야. 외부 경제가 아니라 뭐지? 외부 비경제효과야. 외부 비경제효과. 이게 바로 공유제 비극이죠. 그러면 미국 USB 대학의 가렛 하든이라는 생물학자가 연구한 게 공유제 비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말하는 거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장이 있어. 목장이 있다 이거야. 목장이 있는데 여기다 양을 방목하자. 뭘 키운다? 양을 방목하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시간이 흐를수록 양의 방목수가 늘어날수록 목초지는 줄어들겠지. 그리고 이게 공유제보다 비극이라는 거야. 왜?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시장에 맡겨놨더니 그런 게 일어나더라. 그럼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 그래서 우리는 갑하고 을이 살고 있어. 갑하고 을. 항상 갑이 개인을 말해, 개인. 반대, 개인 반대가 뭐지? 사회야, 사회. 또는 뭐 집단 그러죠. 아까 집단. 이렇게 말하죠. 개인과 사회. 개인 추구하는 이익이 사익이죠. 반대로 뭐가 된다? 공익. 뭐 개인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 공익보다 뭘 추구했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했다. 그게 바로 공유제 비극이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목초지는 양의 수를 9,999마리를 키워야만이 최적의 규모야. 그런데 플러스 한 마리가 더 늘어나면 뭐가 온다고?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비극. 그래서 첫 번째 봐. A.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서로 이제 신뢰해. 서로 믿자. 트러스 신뢰. 서로 신뢰를 한 거야. 을순아, 나 양을 4,500마리 키울게. 했더니 을순이도 줬다. 나 4,500마리 키울게. 이때는 서로 불신이다, 신뢰다, 신뢰. 서로 믿었다 보다 신뢰, 트러스트, 신뢰한 거야. 이때는 비극이 아니지? 그럼 합쳐봐. 몇 마리가 되지? 몇 마리지? 9,000마리지. 예? 9,000마리. 9,000마리. 아니 또 몇 마리 더 키울 수 있다. 999마리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야. 9,000마리야. 그래서 B봐, B. 그래서 갑돌이가 속으로 생각해. 야, 9,999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데 지금 9,000마리밖에 없다. 내가 양을 한 마리 더 키운다고 별 문제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갑돌이가 봐, B. 양을 갖다가 4,500마리 플러스 999마리 키웠어. 999마리 키웠더니 을은 똑같이 몇 마리? 4,500마리야. 4,500마리. 이때 봐. 이때 갑돌이는 이익받지만 을순이 이익보다 손해봤다. 손해본 거야.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야 불일치야? 불일치. 그래서 갑돌이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사회적 이익이 침해당했다. 그러다 공유제 비극 이렇게 말해. 공유 비극. 그러면 또 보자. 그랬더니 을순이도 열받은 거야. 그래, 네가 이만큼 늘렸어? C. 그랬더니 을순이는 또 4,500마리 플러스 4,500마리 해본 거야. 이때부터 진짜 공유제 초과되지. 공유제 뭐가 나왔다? 비극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다. 중요했죠? 1번. 맞고요.
학자 중에 게럿 뭐다 하딘 진짜 중요하다 하딘. 2번 예를 들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말해요. 예를 들면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 속에 있는 어장 이게 전부 다 공유지죠. 세 번째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고라는 자원. 그다음에 공유재는 지하자원, 천연자원, 개울가의 수석 먼저 보는 게 문제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 비배제성.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갈되지. 뭐다? 경합성을 띠는 거야. 3번은 비배제성. 맞죠? 4번. 개인에 있어 최선에 대하니 사회 전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공익과 사익의 대립관계. 갈등을 설명한다. 맞고. 5. 공유제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감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뭐다? 자원이다. 중요했다.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 우측은 해설지 봐. 중에 해설지 봐. 고전적 시각은 공유지를 갖다 사유화시키면 돼. 임자 없는 땅, 임자 없는 물건을 갖다가 소유권을 명확히 정해주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소유권의 뭐다? 명확히. 그게 바로 이제 경제학자 코주 정리 그래. 코주라는 학자의 코주 정리죠.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가 이용을 규제하는 거야. 양의 수를 4,500마리만 키워야 되는데 5,000마리 키우면 벌금을 물겠다. 정부가 이용을 규제하죠.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둘이 신뢰라, 서로 믿어라. 사회적 자본인 뭐다? 신뢰. 구성원 간의 자발적 합의, 즉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강조한다. 진짜 중요했습니다. 22번. 이 문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1. 비배제성, 비경합성 맞고요. 2. 전력, 상하수도 등 고정 비용이 변동 비용에 비해 높은 차연 독점. 차연 독점. 이것도 하나의 뭐다? 시장 실패야. 3번.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 유통. 3번도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니까 시장 실패죠. 4. 외부 요구가 발생한다. 아까 외부 요구보다 시장 실패. 그 다음 5번. 계약에 의한 민간 이탈. 이건 시장 실패를 5번은요. 계약에 의한 민간 이탈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겠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3번.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 실패 용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첫째, 규제를 완화시켜라. 두 번째, 아웃소싱보다 민영화를 시켜라. 그 방법을 들 수 있죠. 그럼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 실패 유형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해결이 어려운 거 그랬어. 사적 목표 설정 맞고, X별성 맞고, 3. 파생적 외부 요가야. 파생적 외부 요가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정부 보조를 삭감하든지 규제를 완화시키면 돼. 정부 보조금 삭감 또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해결한다. 파생적 외부 요가. 정답 3. 권력의 집중. 이것도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렌트 시킹, 지대 추구행위도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우측 그 해설을 좀 잘 봐. 해설. 정부 실패와 정부의 대응 방식. 쉽게 볼게.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방안은 한마디로 작은 정부가 되면 돼. 작은 정부가 하기에서 나타난 게 바로 아웃소싱보다 민영화보다 민영화야. 이제 반대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뭐가 된다? 큰 정부보다 큰 정부가 돼. 큰 정부. 그러니까 딱 끝난 거야. 큰 정부. 특히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꼭 거기다 별표나봐. 사적 목표 설정, X별성, 지대 추구, 권력의 편제, 비용 체증은 민영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파생적 외부가는 민영화가 아니라 뭐다? 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 실패의 대응 방식은 시장한테 맡기지 말고 정부가 공급해야 돼. 공적 공급. 공적 공급이 다른 말로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을 설치하라 그 말이야. 가스공사를 만들어라 이런 거야. 대표적인 것은 공적 공급, 그 다음에 정부보다 규제, 정부 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24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거버넌스에 의해서
사회 문제 해결되겠죠? 24번. 1번. 복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의 책임에서 찾으면서 개인의 노동시장의 참여의지와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제도적 복지였어. 제도적 복지가 아니라 지금은 낙인이론. 주로 뭐다?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 1번은 맞죠? 2번. 집단행동의 딜레마의 극복 수단으로서 네트워크,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강조되죠. 아까 나왔죠? 집단행동의 딜레마. 일명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기 좋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 맞고요. 3번. 철의 삼각관계와 같은 행정부처와 이익집단 간의 네트워크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3번이 되려면 철의 삼각은 행정사 3회 시험 문제에 있어. 뒤에서 한번 듭니다. 관료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연합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뭐다? 철의 삼각, 하위 정부 모형, 트라이앵글 이렇게 말하죠. 왜 이게 틀리냐 봐. 철의 삼각관계와 같은 행정부처와 이익집단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강조됐다. 이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나타난 다원주의야. 뭐다? 다원주의에서 강조했던 거니까 미국에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강조한 거야.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 철의 삼각이 아니라 이슈 네트워크가 나타났어. 뭐다? 이슈 네트워크. 이게 바로 거버넌스를 받는 거야. 틀려? 정답은 3번이야. 4번. 무임승차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동네와 같은 작은 공간적 단위를 기초로 한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강조된다. 이게 바로 이제 지역 거버넌스를 말하죠. 5. 서구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제3의 길. 제3의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한다. 앤서니 기든스에 져서 뭐다? 제3의 길은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이 도입한 정책입니다. 우파와 좌파의 장점을 결합했지만 새로운 좌파야. 신좌파주의를 갖다 제3의 길에. 제3의 길. 그 해설 한번 보자. 24번 해설 봐봐. 철의 삼각은 과거 60년대야. 60년대 다원주의 이론으로서 관료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서로 이익을 보장해주는 삼자연맹 이론으로서 정부 팽창을 초래한 이론이죠. 이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실패 이후 뭐가 나타났다? 이슈 네트워크. 뒤에서 배워. 이슈 네트워크 같은 뉴 거버넌스에서 등장하고 있다. 정답은 3번이죠. 5번. 이제 규제를 묻고 있어. 규제는 필요하기야.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시장 실패. 규제가 지나치면 정부 실패. 정부 실패 그러죠? 규제는 필요하기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 규제, 성과 규제, 수단 규제가 있어. 근데 자 봐. 1번. 관리 규제란 정부가 특정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해라. 달성하지 못하면 규제를 간다. 이건 관리 규제가 아니라 뭐다? 성과 규제. 뭐지? 성과 규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성과 규제. 정답 1번. 그 다음 2번. 규제의 역설이,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 정보 공개가 의무화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 본다. 규제의 패러독스보다 역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규제의 역설은 기업이 상품 정보 공개가 의무화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 무슨 얘기냐면 라면 있잖아. 라면을 농심 신라면의 성분을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거기에 MSG도 많이 들어가겠지. 조미료도 많이 들어갔지. 그게 공개될수록 소비자들은 오히려 라면 소비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게 바로 정보의 뭐다? 역설. 그래. 역설. 규제의 뭐다? 역설. 맞고요. 3. 캡처 스러리 포획이론. 뇌물을 받아. 규제자가 피규제자한테 뇌물을 받음으로써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캡처 스러리보다 포획이론. 이건 정부 실패 원인이야. 포획이론은
정부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사익을 옹호한다 이거야. 우리가 포획이론. 렌트 시킹, 지대 추구이론. 정부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즉 정부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 집단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설명한다. 포획이론하고 지대 추구이론의 공통점은 다 정부 실패 원인이다. 일선의 규제, 일선에 따르면 규제로부터 감시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 경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 뒤에서 다시 할 거야. 뭐 고객의 정치, 기업가의 정치, 뭐 대중의 정치 이런 게 나오죠. 일선의 규제 정치론. 2번 경제적 규제 반대가 사회적 규제야. 경제적 규제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한테 규제를 간다. 경제적 규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간다. 사회적 규제. 두 가지 있죠. 가격 규제 맞고요. 진입 규제 맞고, 불공정 거래 맞고요. 소비자 안전을 규제한다. 이건 대중을 보호하니까 사회적 규제. 정답은 4번. 직업면허, 의사면허증, 약사면허증. 이게 바로 직업면허 규제. 이것도 경직 규제.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한테나 다 허가를 안 내줘. 갑돌이 너만 의사면허증 해라. 직업면허. 이것도 하나의 뭐다? 진입 규제야. 그래서 진입 규제 반대가 바로 뭐냐면 태거 규제. 좀 신경 씁니다. 자, 7번 보자. 진입 규제 반대가 태거 규제야. 입법고시에서 한번 나온 게 태거 규제가 한번 나고, 경상북도 구급시험에서는 진입 규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걸 말한 거야. 아무한테나 다 허가를 내주지 않고 특정한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거야. 의사면허증, 약사면허증. 그 정액점이 뭐다? 진입 규제가 되는 거야. 반대로 태거 규제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말도록 정부가 규제를 간다. 그건 바로 뭐다? 태거 규제.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가 있다 이거야. 서울시가 규제자야. 규제를 하는 거야. 규제자가 서울시고, 버스 회사, 서울시 버스 회사가 규제를 당한다. 피규제자가 되는 거야. 피규제자. 자, 그럼 봅시다. 서울시 버스 회사가 엄청 많아. 제가 볼 때 한 30개, 한 50개 회사는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범진여객, 뭐 풍양운수, 우신운수, 뭐 엄청 많던데 보니까 현대운수, 뭐 세창운수, 그리고 버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많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버스 노선 중에 황금 노선이 있어. 황금 노선이 있고 적자 노선이 있어. 적자 노선. 황금 노선은 예를 들면 뭐 황금 노선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흑석동에서 난곡, 예를 들면 난곡까지 있어. 흑석동에서 난곡까지 하루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10만 명이라고 생각해봐. 10만 명 이용하는 데가야. 적자 노선 중에서는 글쎄요. 적자 노선 중에서는 뭐 신월동에서 강남역까지 하루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3,000명이라고 봐. 3,000명이야. 생각해봐. 이게 A 코스가 황금 노선, B 코스가 바로 뭐가 되지? 적자 노선이야. 그럼 잡으자고 이렇게 한 거야. 이 A 노선에 우리 버스 회사들도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세요. 이때 서울시가 너희들은 안 돼. 막아버린다. 무슨 규제다? 진입 규제다. 자, 반대로 B 노선이야. 이 B 노선을 갖다가 범진역이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잖아. 지금 적자야. 그래서 범진역이 그래. 서울시한테 우리는 이 노선을 운행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서울시가 운행을 중단하지 말라고 규제를 가는 거야. 무슨 규제다? 퇴거 규제. 꼭 정리해 주세요. 다시 한번.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한테 규제를 가한다. 경제적 규제.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한다면 사회적 규제. 정답은 4번이죠. 27번. 시장 실패를 치유.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 수단 중 시장 유인적 규제에 의해로 적절한 것은? 하하. 시장 유인적 규제. 반대가 뭐냐면 명령지휘적 규제. 그걸 알아야 돼. 두 가지 나눠진 거야.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있고 명령지휘적 규제가 있다. 결론은 뭐냐? 명령지휘적 규제가 효과가 더 크다 이거야.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율적 규제, 강제적 규제, 어느 게 효과가 크다고? 강제적 규제. 그게 바로 명령지휘적 규제다 이거야. 자,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시장에 맡겨라. 시장 유인적 규제. 반대가 이제 명령 지시적 규제야. 시장 유인적 규제는 자율적 규제야. 자율적 규제. 상대적으로는 강제적 규제야. 규제의 효과가 더 크다. 뭐지? 명령 지시.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두 번째는 시장 유인적 규제는 표시만 하라고 해. 표시. 표시만 하라고 해. 원산지를 표시하라 이거야. 유통기간을 갖다 표시해라.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벌, 과태료 정도 물려. 뭐다? 과태료 물린 거야. 그러나 명령직 규제는 기준을 정해줘. 기준을 정해줘. 삼성전자가 공장을 만들 때 장애인을 3% 이상 고용해라.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때리겠다. 아황산 가스를 0.05 ppm 이하로 낮춰라. 뭐다? 기준을 정해줘. 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론, 시장 유인적 규제보다 명령지휘적 규제가 효과가 더 크다. 꼭 정리. 1번 보자. 표시.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 표시. 표시만 하라 했지. 정답 1번. 2번은 기준이죠.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3%를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 의약품 제조 기반 안전보다 기준. 금융업 진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한. 자격요건이니까 기준이죠. 기준 규칙을 정해준다. 이게 바로 명령지휘적 규제. 그 다음 28번. 이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건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윌슨의 규제정책 병행에서 규제의 감시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어 규제기관이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비용은 분산, 편익은 집중된다. 고객의 정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지. 뭐다? 고객의 정치. 고객의 정치 반대가 뭐냐면 기업가적 정치야. 뭐다? 기업가적 정치. 그 다음에 대중적 정치 반대가 뭐다? 이익집단 정치. 몇 가지 있다? 4가지. 우측 봐. 29번. 다음의 제도를 J.Q. 윌슨의 이제 행정학의 아버지는 우드루 윌슨이야. 다른 사람의 얘기니? 행정의 아버지는 우드루 윌슨이야. 근데 규제정치를 연구한 사람은 J.Q. 윌슨.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지난 2015년 12월 자동차 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배출 평균량이 평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배출 농도는 배출 농도 등에 따라 초과량만큼 부담금, 초과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평균 배출량 관리 제도의 계산을 공부됐다. 무슨 정치다? 기업가적 정치. 정답 뭐지? 2번. 기업가적 정치. 그 밑에 한번 박스를 봐봐. 이 암기하는 방법 제가 알려줄게. 잡아. 정부가 규제를 가했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반대로 편익을 보는 집단이 있어. 비용 반대 편익. 그 다음에 비용이 분산되냐 집중되냐. 분산이 집중되냐 분산되냐. 편익이 집중되냐 분산되냐.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있다? 4가지. 4가지. 이러면 맞춰봐. 괜찮아? 편익도 집중되고 비용도 집중된다. 무슨 집단? 이익집단 정치. 한의사 집단, 의사 집단, 약사 집단. 무슨 정치? 이익집단 정치. 그래서 규제의 편익도 소수에게 집중되고
규제의 비용도 소속이 집중된다. 무슨 정치? 기업가 정치. 자, 반대로 규제의 편익도 분산되고 규제의 비용도 분산돼. 다수의 정치, 다른 말로 대중정치. 예를 들면 뭐 음란물을 보지 마라. 동영상을 보지 마라. 마약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중과 관련된다. 뭐다? 대중적 정치. 그 다음에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돼. 편익은 분산되지만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된다. 뭐다? 운동가의 정치. 다른 말로 기업가의 정치. 예를 들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해라. 주로 무슨 정치지? 기업가의 정치. 반대. 규제의 편익은 소수한테 집중되지만 규제의 비용은 다수한테 분산된다. 고의 정치. 예를 들면 갑돌이 너만 약사를 해라. 약사면을 주는 거야. 갑돌이 너만 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할 권한을 주는 거야. 무슨 정치다? 고객의 정치. 그래서 규제를 했을 때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가 집중되는가에 따라서 몇 가지 나왔다? 네 가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게 고객의 정치야. 고객의 정치. 꼭 정리해야 돼. 직업면허. 이게 전형적인 뭐다? 고객 정치. 주로 경제적 규제에서 많이 나타나겠지. 규제를 했을 때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한테 집중된다. 무슨 정치? 고객의 정치. 꼭 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30번. 우리나라 행정규제 기본법이 있어요. 행정규제를 하기 위한 뭐다? 기본법. 그러니까 정부에 가면 규제기원회가 있고, 저도 이제 서초구청의 규제기획위원인데, 그래서 요즘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규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뭐다? 네가티브 시스템 레벨. 첫째, 중요합니다. 1번, 규제예산법. 이런 건 없어. 규제예산법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정답 1번이고요. 규제일몰제도. 이 규제는 뭐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규제일몰제. 규제는 최소한으로 되어 있지. 규제 최소한치. 규제는 반면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규제 법정주의. 규제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고 편익이 얼마인가. 규제 영향분석. 정답 1번.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요게 좀 깊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깊게 들어간다면 우측에서 행정규제 기본법에 우측에서 8조, 그 8조 밑줄 봐.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거야. 존속기한 몇 년이냐 봐. 2항 봐봐.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일 내에 설정돼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재심사했더니 효과가 있을 때는 단 연장도 가능하다 이거야. 23조 봐봐. 23조 설치.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이거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중요했습니다. 31번이요. 규제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띈다. 맞고요. 두 번째,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비해서 역사가 짧아. 먹고 살만하니까 강조하는 게 사회적 규제야. 역사가 짧죠? 맞고. 3.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서 포획 현상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뇌물 받기 좋은 것은 경제적 규제야. 그렇다면 4번 명령 지시적 규제가 아까 시장 유인적 규제보다 효과가 크다. 맞고요. 그 다음 5번 봐. 특정 개별 산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특정 개별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경제적 규제. 정답 5번.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한다면 사회적 규제. 삼성전자 독점하지 마. 특정 집단. 뭐다? 경제적 규제. 마약 먹지 마. 무슨 규제? 사회적 규제. 32번 주인 반대가 뭐다? 대리. 주인하고 대리는 주인이 정보가 부족해. 왜?
도덕적 역선택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고로 주인이 손해를 본다는 거야. 일명 대리인 이론 그래. 뭐다? 대리인 이론. 주인과 대리인. 자,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대리인이면 국민은 주인이 돼. 그런데 행정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인 공무원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주인과 대리인. 예를 들면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정보에 보다 비대칭성을 말한 거야. 대리인 이론. 정보 비대칭성. 1번.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가 바로 보다 주인이야.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에 지향되도록 요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게 맞고 2번.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면 공개를 해야 돼. 주민참여 정보공개제도, 공청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있죠. 3번. 대리 손실은 주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며 대리 손실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며 이에는 순서가 있어. 역선택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도덕적인. 꼭 순서대로 해봐. 역선택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도덕적인. 사전적 행위는 역선택, 사후적 행위는 뭐다? 도덕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이야. 4번. 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유인기제, 관료적 통제, 시장적 통제, 규범과 신념의 내재화 등의 방법에 관해 처벌한다. 5번. 비경제적 요인. 효율성만 강조하지 형평성은 무시해. 비효율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보다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다? 주인이야.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를 더 적어.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균형 그래. 그 이유는 두 가지야. 사전적 행위로서 역선택이 있고 사후적 행위로서 뭐가 있다? 도덕적이. 몇 가지로 나타난다? 두 가지. 결론.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 원인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말한 거야. 갑돌이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 그런데 허위로 가짜로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에 가입한다 이거야. 보험에서 통제를 못했지. 여기까지가 뭐다? 역선택이야. 자, 두 번째. 갑돌이가 보험회사에 가입했어. 보험금을 믿고 음주한 상태로 음주운전해서 피해를 끼쳐. 뭐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뭐지? 도덕적 해이보다 도덕적 해이 이렇게 말한 거야. 도덕적 해이.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죠. 3번. 대리인으로는 국민이 정부를 제대로 통제하지보다는 원리를 설명해 준다. 다음 중 공공 부분에서 대리인 이론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떻게 하면 대리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야. 1. 이런 말 없고 2번 없고 3번 4번이야. 성과급 제도의 도입을 통해 뭐다? 인센티브 장치를 강화한다. 이걸 말합니다. 공무원들한테 고정급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과급을 줘야 돼. 그래야만이 대리인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고정급을 주게 되면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거야. 그러나 성과급을 주게 되면 일을 많이 하면 월급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하면 월급을 적게 주는 거야. 고정급보다는 성과급을 주는 게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지. 4번. 34번 문제.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에 대한 서술 중 옳은 것 그랬다? 1. 순수 공공재, 그냥 공공재야.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으로 인해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고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는다. 뭐 때문에 되냐면 똑같이 소비하고 똑같이 편익을 본다는 비경합성이 아니야. 비경합성이 아니야. 1번이 바로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자 봐. 순수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비용과 수익이 괴리됨으로써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고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1번은 틀렸다. 두 번째. 이로운 내부 효과가 좋은 거. 편익 효과.
이로운 예보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완전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 양보다 지나치게 많다 적다 적게 이루어진다. 2번도 틀렸죠? 많은 게 아니라 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왜? 개인이 이기적이라면 좋은 일을 안 한다 이거야. 2번도 틀렸죠? 네, 3번 정부 실패는 정부 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등 정부 서비스의 공급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측면은 무거나 노 정부 실패 원인은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모두 나타난 거야.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모두 나타난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4번은 좀 신경 써.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 할인율은 사회적 시간 할인율에 비해 높다 낮아. 단기적 이익과 손해 현지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4번도 틀렸죠. 낮은 시간 할인율이 낮은 게 아니라 보다 높아. 시간 할인율이 높아. 단기적 이익과 손해 현지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높게 평가한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은 4번 틀렸다. 다시 한번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 할인율은 사회적 시간 할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과 손해 현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임기가 짧기 때문에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 편익이나 비용보다는 눈앞의 이익, 단기적 편익이나 비용을 더 높게 평가한다. 정답 4번은 틀렸다. 그 다음 5번밖에 없다. 자연 독점적 성격을 띠던 시내 전화. 자연 독점적 성격을 띠던 시내 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생산 조건이 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잡아. 과거에는 공중전화밖에 없었어. 지금 공중전화 휴대폰이야? 휴대폰. 뭐의 발달이다? 기술의 발달이다. 기술의 발달. 정답은 5번밖에 없구나. 32번 신제도주의자. 구제도주의를 비판한 게 바로 뭐다? 신제도주의야. 80년에 나타난 신제도주의. MPF, 공공선택 이론 같은 게 전부 다 신제도주의적이죠. 주인 대리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국민과 국회의원이 맞죠. 지주하고 소장농, 주주하고 전문경영. 2번 주인과 대리인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 두 가지. 역선택하고 아까 뭐 있지? 도덕적 해이야. 뭐를 해야 돼도 정말 1번, 2번이 틀렸어. 역선택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 이렇게 말해. 정답 2번, 3번. 아까 나왔던 고정급이 아니라 뭐지? 성과급. 성과급 도입이 대표적이죠. 4번 위험 회피적 태도를 지닌 사람과 위험 중립적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는 보수에 대한 성과급 중에 달리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죠. 5. 다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계약과 보수체가 바람직한 데서 연구된 바 있다. 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고 정부에도 도입할 수 있다. 대리인이론. 주인과 보다 대리인이론. 36번 행정 이념은 크게 두 가지야. 본질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 있어. 본질적 가치하면 공익, 형평성을 말하죠. 수단적 가치 뭐 능률성, 효과성, 중립성, 생산성을 말하죠. 정답은 1번밖에 없죠. 형평성만 본질적 가치야. 정답 1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성하고 형평성은 같은 거 아니에요? No. 같으면서 달라. 이건 실제로 7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민주성은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야. 뭐다? 수단적 가치 꼭 아셔야 돼. 형평성, 공익, 롤스의 정의론, 정의. 이게 바로 본질적 가치야. 능률성, 민주성, 합법성, 생산성, 효과성은 수단적 가치. 정답 1번. 37번 이제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대외적 민주성하고 대내적 민주성이 있어. 이 문제 어떻게 보냐? 민주성 반대가 뭐다? 능률성이야. 능률성의 기준이 바로 경제학자인 뭐다? 파레토 옵티마 뭐지? 파레토 최적이야. 정답은 5번이야. 정답 5번. 다시 한번.
이 문제 어떻게 보냐? 민주성 반대가 뭐다? 능률성이야. 능률성의 기준이 바로 뭐다? 파레토 최적이다. 정답 5번이 되겠다. 37번.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가장 어려운 것은 행정인의 행정률 확립 맞고, 행정침해 확보 맞고, 일반 국민의 행정침해 맞고, 과도한 침해에 대한 제도적 구제장치,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맞고. 30번에 5번이야. 5번을 바꿔놔. 30번에 5번이 정답이야. 5번. 오타 나왔지? 다시 한번. 37번의 정답은 4번이 아니라 뭐다? 5번. 오타야. 5번을 바꿔놓도록. 좋아요. 5번. 오타 나왔구나. 38번 문제. 디모기 제청한 사회적 능률성. 능률성 두 가지야. 기계적 능률성. 반대가 사회적 능률성이야. 인간은 일하는 기계일 뿐이다. 기계적 능률성. 인간은 인간답게 대해준다. 사회적 능률성. 인간관계론자. 디막. 1번 맞고요. 인간적 능률, 한목적적 능률, 상대적 능률. 정답 4. 단기적 능률이 아니라 뭐다? 장기적 능률이야. 다시 한번 해보죠. 기계적 능률성은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 같은 학자, 큐리. 사회적 능률성은 인간관계론자, 디막, 엘튼 메이어를 줄 수 있다. 단기적 능률은 기계적 능률성이야. 장기적 능률이 사회적 능률성이다. 정답은 4번밖에. 4번. 요게 좀 오류가 생겼구나. 오류. 다시 한번. 정답 봐봐. 정답을 봤더니 왜 이런 게 일어났지? 37번의 정답은 5번이야. 38번의 정답은 4번. 이게 잘못됐다. 바꿔져 있다. 꼭 수정하도록. 다시 한번. 37번의 정답 5번. 38번의 정답 4번. 바꿔놓도록. 39번. 야, 사이먼이 말한 합리성을 말한다. 인간의 냉철한 이성, 정신적인 사고작용을 사이먼은 절차적 합리성. 정답은 2번이 되겠지. 2번. 40번.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요런 것은 가치. 공익 있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본다. 틀렸죠? 1번. 사익이 모이면 공익이 된다. 이건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야. 1번 틀렸죠? 2번.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행정 책임의 구현을 의미하며. 여기까지 맞았어. 근데 뒤에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없는 개념이다. 관계가 없다, 있다? 있다. 2번도 틀렸죠? 3번. 수익자 부담 원칙. 우리말로 응익성 원칙이래. 혜택 보는 사람이 비용을 내라. 응익성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적,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이 수평적 형평성. 같은 것은 같게. 반대로. 대표 관리는 다른 건 다르게. 대표 관리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관계 있다. 정답은 3번. 이걸 말하는 거야.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대우하자 수평적 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자 수직적 공평. 돈을 많이 버는 놈, 적게 버는 놈, 세금을 달 때는 누진세. 이게 바로 수직적 공평성, 진보주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 이거야. 뭐다? 수평적 공평. 나눠지죠? 정답 3번. 4번.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되는 제도야. 부합하는 제도. 틀렸죠? 5번은 왜 틀리냐? 가해성. 하나는 불안하다. 하나를 더 준다. 뭐다? 가해성. 자동차는 네 바퀴로 굴러가. 미래에 타이어가 뻥끗 날 수 있다.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다니. 그게 바로 뭐다? 가해성.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해야만이 가해성이야. 근데 계층제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성 장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만장일치. 만장일치도 가해성 장치가 아니야. 정답은 3번밖에 없다. 3번.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1번. 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합리성, 폴 디징, 칼 마나임, 사이먼. 여러 사람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징이 행정고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자, 정리합니다. 칼마나임의 실질적 합리성은 이미 정해진 목표의 성취의 순기능적 행위를 나타내는 합리성이다. 정답은 1번이 틀렸죠. 1번이 왜 틀렸냐? 칼마나임의 실질적 합리성은 어떤 특정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성적 통찰을 나타내는 사고장을 말하며 마나임의 기능적 합리성이야. 그래서 1번은 마나임에 연관 실질적 합리성이 아니라 뭐지? 기능적 합리성이다. 정답은 1번이 틀렸죠. 2번 사이먼의 내용적 합리성은 경제학적 개념. 아까 3번 사이먼의 절차적 합리성. 이게 바로 냉철한 이성이나 정신적인 사고작용. 폴 디징의 기술적 합리성.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을 찾는다면 기술적. 다이징, 폴 디징의 경제적 합리성. 두 개 이상의 목표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 정답은 1번이죠. 3번이야. 정치적 합리성이 있어. 정치적 합리성. 옳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설득 조정하고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2번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정치 세력의 지지에 의존하는 반면 정치적 합리성은 다양한 가치들의 합리적 조화를 통해 달성됐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다르다. 맞고요. 3번 디징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사결정 구조로 합리화하는 것으로 여겼다. 맞고요. 4. 후기 행태론자가 신행정학자야. 신행정학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여 사회적 정치성을 확보해내 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행태주의를 비판한 게 후기 행태주의야. 후기 행태주의를 갖다가 신행정학 그런 거야.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자들은 행태론자들이 강조하는 과학성은 인정하지만 과학성만 가지고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고로 사회적 정치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돼. 정답은 4번이 틀렸죠. 4번. 5번 전통적 과정론자들의 항변은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층제,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